자기가 내일 무슨 결혼식을 가 아니면 자기가 내일 누구를 만나. 그럴 때 선생님 내일 누구 만나러 가는데 재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러면서 막 점 보듯이 사주 보듯이 막 그러면서 맨날 찾아가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가나 1905년 11월 1일 역사적인 날이야. 누구를 만납니다. 라스푸틴이 누구를? 짜르 황제를 만나요. 아무것도 아니었고 사이비 교주였던 사람이 짜르까지 만나게 된 겁니다. 진짜 운빨 개씹어졌어 진짜로. 자, 나라는 개판인데 나라를 제대로 갱생시킬 생각은 못하고 있던 니콜라이 2세 짜르를 라스푸틴이 만난 겁니다. 조합이 개신망이에요. 이게 니콜라이 2세 짜르의 그 집안 이제 사진인데, 당시에 근데 니콜라이 2세가 라스푸틴을 만날 때쯤에 이 양반 아들내미 알렉세이 황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알렉세이 황태자가 혈우병이 있던 거야. 혈우병이 뭐냐면은 조금만 상처가 나도 피가 안 멈추는 거예요. 피가 안 멈추는 병이야 이게. 사람들이 피가 안 멈춰도 뭐 상처만 안 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건강한 일반인들도 온몸에서 지금 수많은 사람이 약간이라도 출혈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게 근데 너무 작게 생기기 때문에 바로바로 응고되고 바로바로 아물고 바로바로 염증이 사라지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온몸에 피멍이 들어있어요. 지금이야 약이 있고 이제 치료가 되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지. 니콜라이 2세 와이프 요 애엄마 요 알렉산드라 황후가 당시에 무슨 생각이었겠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진짜로. 막 우리 애 내일 죽으면 어떡하냐고. 아이고 내일 우리 애 죽으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난리를 맨날 치는 거야 막. 그러니까 막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막 그랬어요. 저 알렉산드라 황후가 하루하루 막 죄책감에 시달리고 세상에 아이고 내가 애를 낳아가지고 내가 애한테 이런 병을 물려줘서 시상해. 아이고 정신적으로만 맨날 힘들어가지고 막 이제 부모로서 저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근데 러시아 제국에 누가 있다고 했어요 아까?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진짜 신분 개 쌉상승한 라스푸틴. 러시아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와서 귀족들하고 소주 한 잔에 곱창 한번 이제 막창 같은 거 같이 먹던 그 라스푸틴이 있었잖아. 이 양반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치유 능력이 있다는 소문은 당시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귀족들이 지들 몸 아프면은 얘한테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막 그짓했어요. 그거를 겨울 궁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짜르 궁까지 얘기가 소문이 났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양반한테 제발 좀 낫게 해달라고 짜르와 황후도 얘기할 법하죠. 병을 고쳐준다는 사이비 교주 라스푸틴을 짜르랑 짜르의 황후가 알게 된 겁니다. 애엄마가 세상에 자기가 병 걸리게 한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애 오늘 내일 죽으면 어떡하냐고 난리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치유 능력이 있다는 라스푸틴이라는 사람이 지금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와 있다니 어땠겠어요. 환장해서 빨리 모셔오라고 난리를 쳤겠죠. 근데요 나아요. 실제로 이 아들내미 니콜라이 2세의 아들내미였던 알렉세이 황태자가 호전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대의 여러 의학 전문가들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혈우병도 어느 정도 그 잠복기 같은 아니면 호전기라던가 이런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딱 맞아가지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렇다. 어찌되었든 근데 어느 정도 호전이 되기는 됩니다. 그러니까 막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막 점 보듯이 막 연례 행사야. 자기가 내일 무슨 결혼식을 가 아니면 자기가 내일 누구를 만나. 그럴 때 선생님 내일 누구 만나러 가는데 재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러면서 막 점 보듯이 사주 보듯이 막 그러면서 맨날 찾아가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거의 막 신으로 모시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라스푸틴을 너무 의지를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 안에서 라스푸틴이라는 사람이 어마무시한 사람이라면서 막 소문이 막 그 수도 안에 전역으로 막 퍼지는 거예요. 막 문제는요 이 사람이 그렇게 여자를 후리고 다녔대요. 황궁에 오니까 여자를 너무 밝혀가지고 사생활이 안 좋았대요. 실제로 다른 귀족의 와이프를 꼬신다거나 아니면 다른 귀족의 딸내미들 꼬신다거나 굉장히 좀 사생활이 좀 그랬다고 나와 있어요 그 역사 자료에는. 근데 그러다 보니 러시아의 궁에 있던 수많은 귀족들 같은 경우에는 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겠으나 똑바로 세상 물정을 알던 사람들은 저 새끼가 사이비 교주다. 큰일이다 이거. 저 사이비 교주가 지금 황후의 신임을 막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황후가 남의 말은 안 듣고 얘 말만 들어가지고 이제 진짜 이거 큰일이다 진짜로. 근데 그런 생각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마침 짜르랑 황후한테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해서 라스푸틴이 이래라 저래라 하기 시작합니다. 다행히도 짜르였던 니콜라이 2세 이 양반도 그래도 이 새끼 손 넘네 얘 진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황후랑 친했대잖아. 황후한테 라스푸틴이 황후님 이래라 저래라 하셔야 됩니다. 그럼 황후가 이제 여보 이래야 해요. 자꾸 와이프가 와가지고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당시 짜르 입장에서 그래도 와이프가 애가 아파가지고 진짜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었던 거를 옆에서 봤잖아. 근데 얘가 제정신이 아니고 사이비 교주라는 거를 니콜라이 2세도 알고는 있었으나 얘로 인해서 와이프의 멘탈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두기는 두자. 근데 요런 꼬라지가 펼쳐지고 있던 러시아 황궁 안에서 갑자기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당시에 1차 세계대전 터질 때의 러시아 상황 나라꼴 개판이었다. 전 국민이 시위하고 들고 일어나고 있었다. 두 번째, 라스푸틴 설치고 댕기기 시작했다. 세 번째, 안 그래도 나라꼴 개판이고 바빠 죽겠는데 1차 세계대전 터진 겁니다. 지금 요런 상황이 바로 당시의 러시아 제국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더 등신 같은 상황이 펼쳐져. 당시 러시아 군대 1차 세계대전 때의 러시아 군대 총사령관이 누구였냐면은 니콜라이 2세 짜르의 친척 니콜라 예비치였어요. 근데 이 양반이 라스푸틴을 싫어했어. 제정신이었던 거지. 거의 황궁 안에서의 왕족들 중 거의 유일무이한 제정신. 이 사람이 라스푸틴을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황후가 이 사람을 싫어하는 거야. 근데 라스푸틴을 싫어하는 제정신인 사람이 러시아 제국의 군대 육군 총사령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총사령관이 되니까 주변의 다른 러시아 군벌 귀족들 자꾸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야. 제정신이었던 이 아저씨랑 황후랑 다른 군벌 귀족들이 자꾸 안 그래도 1차 세계대전 터져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자꾸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제정신인 저 사람 끌어내려야 된다. 무슨 소리냐, 내가 뭘 잘못했냐, 요런 쓰잘데기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야. 전쟁은 터졌는데 지금 바빠 죽겠는데 요런 상황이 펼쳐지던 러시아 제국이었습니다. 1915년 여름에 러시아가 이때부터 전쟁에서 처발리기 시작해요. 러시아는 확실히 겨울에만 세. 전쟁은 지고 있는데 요 알렉산드라 황후랑 또 다른 군벌 귀족들하고 플러스 라스푸틴하고 제정신인 이 아저씨랑 자꾸 세력 다툼하고 총사령관이라는 양반이 전쟁을 제대로 안 하고 저 사람이 계속 총사령관에서 되겠습니까? 아! 여보, 총사령관 저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교체하는 게 어떨까요? 우리 라스푸틴 선생님도 이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 이러는 거지? 마침 이 타이밍에 그래서 짜르였던 니콜라이 2세가 이거 안 되겠다. 상황이 굉장히 골치 아파지게 됐다. 이거 그냥 내가 총사령관을 해야겠다. 요게 현명한 거지. 누구를 앉히든 간에 계속 세력 다툼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럴 바엔 내가 하겠다 그냥. 그렇게 1차 세계대전의 군대 총사령관을 니콜라이 2세가 맡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니콜라이 2세가 전쟁터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황제들이 웬만하면 수도를 안 비우려고 해요. 근데 본인 스스로 전쟁터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었어요? 러시아 제국의 수도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 비어있던 겨울궁전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누가 이제 관리를 하게 됐을까요? 라스푸틴. 황후가 원래 막 나라 정치를 많이 하고 그런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자기 아들내미 아파가지고 맨날 하루 건너 하루 막 멘탈 흔들리던 양반이었는데 그나마 라스푸틴 만나가지고 제정신 돌아온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국정을 누가 운영했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라스푸틴이 하게 됐던 겁니다. 동시에 아까도 말했지만 전 국민이 하던 배고프다 빵 달라는 시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요러한 상황이었는데 빵은 달라고 계속해서 국민들은 신음하고 있던 거예요. 즉 어떻겠어요? 레닌 할아버지가 설쳐도 이상할 게 없는 거야. 레닌 저 종북좌파 빨갱이 새끼면서 막 욕하는 분들 있어 가끔. 내가 그래서 그 양반이 안 설쳤어도 안 설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다. 나라꼴 저판이었는데 레닌이 안 설치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어요? 레닌이 아니더라도 설칠 애들이 100명이고 1000명이고 튀어나와도 이상할 게 전혀 없었던 게 당시의 러시아였다. 당시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짜르가 전쟁터로 나갔잖아요. 조선도 마찬가지였고 어느 나라든 간에 왕이 있고 황제가 있어도 왕이랑 황제가 사이가 안 좋은 귀족들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왕이나 황제가 전쟁터로 안 가는 겁니다. 궁을 비워놨을 때 그 새끼들이 언제 쿠데타에 일으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겨울궁전에도 짜르 황제랑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 그 사이가 안 좋던 귀족들이 뭐라고 했을까? 별의별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황후랑 라스푸틴이 잣댄다, 뭐 라스푸틴이 니콜라이 2세 짜르랑 황후를 다 홀려놨다, 뭐 별의별 소문이 막 다 나고 막 그러는 거야. 막 궁 안에서, 막 황실 안에서. 그러니까 당시에 니콜라이 2세의 충신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던 충신들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새끼 살려두면 안 된다. 얘가 살아있어가지고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거 빨리 죽여야겠다. 얘. 당시에 러시아 황족 펠릭스 유스포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양반이 이제 니콜라이 2세의 여자 조카랑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조카 사위지, 조카 사위. 이 양반이 진짜 라스푸틴 저 새끼 살려두면은 황실이 아예 무너질 수도 있다, 진짜로. 그래서 이 펠릭스 유스포프를 중심으로 라스푸틴 암살 계획이 시작됩니다. 자, 그렇게 1916년 12월 29일 요날 이 양반이 파티를 열어 다른 여러 귀족들을 다 불러서 거기에 라스푸틴도 부릅니다. 다 같이 모여서 귀족들하고 그냥 차 한잔하고 밥 먹고 뭐 술 한잔하는 자리다 하면서 부르는 겁니다. 물론 그 귀족들은 전부 다 얘 죽이려고 다 입맞춘 사람들인 거죠. 그 다음 라스푸틴이 먹을 음식에만 청산가리를 뿌려둡니다. 근데요, 안 죽어. 이것도 추정인데 이 양반들이 구해온 청산가리가 너무 좀 오래돼서 유통기한이 지나서 좀 성능이 떨어졌을 것이다, 뭐 아니면은 너무 조금 넣었나 보다, 뭐 이런 설들이 많아요. 이런 설들은 많은데 아무튼 안 죽었어. 처먹고 그냥 뒤져버리게 하려고 했는데 밥 먹다 급체해서 뒤짐 이러고려고 했는데 안 죽은 거야. 이 양반이 급한 거지. 왜 안 죽어? 너 왜 안 죽냐?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급해가지고 이제 권총으로 쏴가지고 팍 총을 쏴요. 권총으로 한 발을 쐈는데 이 양반이 키도 크고 체격이 컸어. 비틀거리면서 이 개새끼들, 니들이 나를 총을 쏴서 죽이려고 해, 이 새끼들 하면서 비틀거리면서 이제 막 오는 거야. 이 새끼발 하면서 이제 거기 있던 귀족들, 이제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하고 오한마랑 이제 죽창이랑 들고 와서 총을 쐈는데 안 죽어서 그 다음에는 때려가지고 패서 죽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 네바강, 상트페테르부르크에 흐르는 요 네바강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네바강에 집어 던져지고 이 인간은 뒤지고 황후는 슬퍼하고 니콜라이 2세는 전쟁터에서 최전선에서 뒤져라 싸우고 있던 러시아 제국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라스푸틴의 생식기 요 얘기를 내가 안 했구나. 요 얘기를 안 했네. 이거 너무 궁금해하더라고 사람들이. 크다, 뭐 엄청나게 크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실험감 알코올에 들어있는 그 사진이 있어요. 그게요, 레알 이 사람 거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지금 그 박물관에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은 누군가가 내가 이거 라스푸틴 거라고 해서 구매를 해서 여기다까지 주는 거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말이 팩트인지 아닌지 증거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음란마귀 니네가 여러분들 우리 간청단 음란마귀들이 누구든지 한 번쯤 확대해서 봤던 이 라스푸틴의 그 생식기 사진,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저 다 알고 있어요. 이 음란마귀 니네. 그 사진은 이 양반께 아닐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 그거는 이제 인지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빵 달라고 왜 안 주냐고 나한테 빵을 이러던 빵 달라던 시위, 이거는 당연히 끝나지 않고 있었겠죠. 자, 그렇게 러시아는 개판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터져서 개판이었고, 수많은 국민들 배고프다고 난리치면서 개판이었고, 어마무시하게 혼란기에 당시 러시아 제국, 그리고 짜르는 니콜라이 2세, 그리고 등장하십니다. 누가? 레닌. 여기까지.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